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9강 2. 지적에 관한 기타 장부 3. 지적 공부의 보관, 반출, 공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관한 기타 장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 공부 외에도 지적 공부와 관련된 보조하는 장부들을 얘기합니다. 기타 장부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람도입니다. 일람도. 그리고 두 번째는 지번 색임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결번대장입니다. 결번대장. 결번이라는 거는 번호가 중간에 빠졌다는 얘기죠. 지번이 빠진 건데, 일단 1번하고 2번, 일람도하고 지번 색임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임의적인 겁니다.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보관을 위해서 일람도나 지거 색임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결번대장만큼은 이거는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사항이죠. 근데 대부분 다 일람도하고 지거 색임표를 대부분의 지적소관청이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람도는 일람 한 번에 볼 수 있다. 일람 그 말 끝 그대로 어떤 지적 도면, 그러니까 지적 도면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지적 도면이 동지역이나 리지역이 넓으면 지적도가 크기 때문에 지적도를 따라서 각 부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지적 도면이 어떻게 배치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지적 도면의 축척보다는 작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많이 집어넣으니까. 보통 그 지적도 들어가는 지역을 한 장에 놓기 때문에 일람도 같은 경우는 지적 도면의 거의 10분의 1 축척.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이라면 일람도는 100분의 1 축척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축척을 더 크게 해서 더 작게 하는 거죠. 더 작게 곱하기 1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에 지적 도면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 보조하는 도면입니다. 그리고 이건 임의적인 도면이고, 지번 색임표는 글자 그대로 지번, 번지수. 그 번지수가 지적도에 어디 들어가 있는지 색인 이렇게 표로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지적도 안에 지적도가 있으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필지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지번에 해당되는 그 지적도가 도면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지적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지번 색임표를 보고 그 지적도의 그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번 색임표 같은 경우도 색임표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로 써 있는 거죠. 해당 지번이 그 지적도 몇 장 몇 번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게 하나로 바인더로 해놓은 거죠. 물론 일람도하고 지번 색임표 만들면은 이거 역시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고에 지적서고니까 땅에 대한 문서, 지적 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적 공부를 넣는 서고, 책의 창고, 그러니까 지적만 따로 관리해서 보관하는 창고를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지적서고를 따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청사 안의 한 부분을 지적서고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결번대장이 중요합니다. 결번대장은 이건 사실 지적 공부하고 똑같이 연구 보존해야 됩니다. 결번대장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지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칠 때 1번하고 2번이 합병이 되는 겁니다. 합병이 되면 이렇게 말소 처리를 하고 2번 지번을 딱 지우죠. 선순위 번번을 우선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1번하고 3번, 2번이 땡이야. 어디로 날아간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순서대로 쭉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결번이라고 그래. 결석한 번호. 쉽게 얘기해서. 번호가 결석을 했기 때문에 그 결석한 번호만 따로 대장에 발생하는 즉시 결번대장 장부에다 지번 쓰고 사유. 뭐 때문에 이게 빠졌다. 합병이면 합병. 그래서 그거를 쭉 정리해서 이거 역시 연구 보존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 이게
그러면 이 결번대장이 발생하는 그 사유는 뭐냐? 일단 그 법적으로는 크게 5가지가 나오지만 실제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그 이유, 결번대장이 발생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겁니다. 행정구역이 변경됐을 때, 구역 변경, 그런 결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동하고 XX 동하고 세모 동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 동 안에서 번호가 쭉 있다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이만큼 일로 넘어가면 이 XX동 이쪽에서는 이만큼 결번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새로운 세모동은 번호를 새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죠. 또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도 결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행정구역 변경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대규모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지적 확정 측량을 하고 지적 확정 측량을 한 다음에 지번을 부여할 때 경기에 해당하는 거는 본번, 부번 원래 있는 대로 놓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새로 부여할 지번이 그 종전 지번 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지번 변경입니다.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허락을 받아갖고 하는 겁니다. 그 지적소관청은 시군구청장을 의미하고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 구청장 또는 비자치구 구청장을 다 의미합니다. 비자치구란 뭐냐면 특별시 광역시는 아닌데 그 구가 있는 거예요. 구가 있는 시. 그 부천시 같은 경우도 구가 제가 알기로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가 그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자치단체 시도가 있고 그 밑에 시군구가 있는데 이 시하고 요 시는 다른 거죠. 이거는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시는 일반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시 중에서 또 구를 갖고 있는 시가 있어요. 그걸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런 대도시장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번 변경은 요 밑에 있는 구청장, 여기 있는 구청장도 의미가 됩니다. 또 구가 없다면 시장이 되겠죠. 구가 없는 시는 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은 이 시, 바로 대도시 시장의 허락을 받아서 지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번을 변경할 때 그 결번이 나타나면 바로 결변대장에다 작성을 하고 연구 보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축척 변경입니다.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의 지도를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축척 변경은 주의할 게 지적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란 말을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도는 축척 자체가 3000분의 1 아니면 6000분의 1 두 개이기 때문에 6000분의 1을 3000분의 1로 한다 해도 그건 축척 변경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축척 변경이 아니라 축척을 그냥 변경하는 거죠. 임야도 안에서 변경하는 거고 여기서의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 해당되는 것만 해당이 되고 지적도가 너무 토지 이동이 빈번해서 작게 쪼개지다 보니까 특히 도시지역 같은 경우죠. 작은 축척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축척을 크게 확대하는 겁니다. 지적도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축척 변경은. 이런 축척 변경을 할 때 결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지번을 정정하는 겁니다. 지번을 정정. 이거 뭐 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잘못 입력을 한 거죠. 지번을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정을 할 때 결번이 발생하면 놓아야 됩니다. 이 외에도 이거는 법에서 이렇게 5가지만 예를 들어줬는데 이 외에도 많다. 합병.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이 돼도 지번이 말소 처리되면서 결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기타에 이제 합병하는 경우 그리고 바다로 됐을 때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동기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물론 배웁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도에 있는 토지는 바다가 해당이 안 되고 이 바다에 있는 갯벌 밑으로 해당이 안 되고 최대 만족이 위에 있는 육지만 되는데 이 육지 중에 바다에 겹치는 부분이 나중에 물이 찬다든가 해면이 된다든가 강물이 커져갖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원래는 육지였다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였다가 말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지적도에 있는 토지가 아니다 해서
말소가 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번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역시 결번대장에 올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결번이 발생하는데, 결번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결번대장에 작성하고 지적소고에 연구 보존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하냐? 지적소관청. 이 지적하고 관련된 거는, 지적에 관한 법률의 주체는 국가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건 다 지적소관청이에요. 시군구청. 이때 시군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시군구청장입니다. 국가기관 중에서는 누가 이 업무를 맡냐? 행정기관의 장 중에서는 바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적에 관한 업무를 총괄을 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이 업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 지적소관청이 결번대장 양식은 결번대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번대장 써 있고, 일반적인 서류 양식처럼 그 결번 빠진 번호 이제 적고, 결번 사유 비고 해서 쭉 적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관을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하니까 밑에 없으면 비어 있죠. 비어 있다가 또 발생하면 또 3번 그리고 사유 축척 변경 하고 또 보관하고, 이 여건, 그리고 물론 이 결번대장 역시 전산 처리 시스템에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요즘은 다 행정 처리가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 그럼 바로 인터넷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왜 인터넷이 참 생활이 편리해졌냐면, 옛날에는 이런 지적 공부, 지적도 같은 거 띄려면 구청에 꼭 반드시 가야 됐어요. 구청에 반드시. 근데 지금은 물론 지적도 제외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가서 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물론 전산 처리가 안 된 거는 뛸 수가 없죠. 네, 전산 처리가 안 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거 이제 지적 공부에 보관, 반출, 공개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결번대장 참고적으로 토지대장, 결번대장 따로, 임야대장, 결번대장 따로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합니다. 자, 영원히 보존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에 이제 그럼 지적 공부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반출, 밖으로, 청사 밖으로 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개, 지적 공부는 우리가 토지대장 같은 경우 시군구청이나 그 읍면동 사무소 가서 수시로 내고 해달라고 하면 바로 발급을 해줍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공부. 그 지적 공부 또 한번 복습을 하면, 그럼 지적 공부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적 공부는 물론 법에는 가시적, 불가시적 구분을 안 해요. 그냥 뭉뚱그려 나오지만,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적, 눈에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불가시적,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렇게 나누는데, 자, 또 공부 복습하는 의미도 되고, 또 지적 공부 보관, 반출, 공개니까 지적 공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적 도면에는 대장이 있죠. 임야대장, 뭐 토지대장,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것이고,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도면이 있습니다. 지적도면, 그러면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토지대장은 지적도에 들어가 있고,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는 임야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는 나뉘고, 요 세 가지의 지적 공부를 따로 그 정보 처리 시스템, 시스템의 기록 저장. 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요 위에 거 세 개는 가시적, 눈에 볼 수 있는 거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건 불가시적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출력을 하면, 프린트로 출력을 하면 이것도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볼 수 없다 해서 불가시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요 보관은 두 개 다 연구에 보관을 하는데, 이제 반출되는 거하고 볼 것 같으면, 자,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원칙이 이거는
반출 금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지적소고, 그러니까 해당 지적소관청의 그 청사, 시군구청이 있는 그 청사 밖으로 반출 금지. 이게 원칙. 원칙은 이렇고,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없다. 있죠. 반드시 예외가 있죠. 늘 원칙만 통용되는 게 아니니까 예외적인 상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이 났다든가 이런 경우죠. 그리고 어떤 게 이제 천재지변은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급하니까 빨리 위급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보고하기 위해서 반출할 수 있지만 뭐 전쟁이 난다든가 사변이 있다든가 그 경우 외에 또 하나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반출 승인이죠. 승인을 받으면 역시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반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때만 승인을 받았을 때 반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시적 지적 공고 대장 지적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원칙적으로는 반출 금지.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허용.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의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니면 허용이 안 되니까 원칙대로 가고, 특히 예외적일 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보관은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고에다가 지적을 보관하는 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서고에다 연구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불가시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 저장된 것은 어떻게, 이건 당연히 연구 보존을 하죠. 이것도 보존을 하는데, 정보 처리 시스템이 각 시의 구촌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자정부에 의해서 전국이 통일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행정정보, 정보 처리망에 의해서 공유를 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이렇게 요거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시적인 지적공부가 아니라 이런 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록물 관리 기관이 있어요. 정부 기록물 관리 센터라고 그러는데, 자, 기록물 관리기관이라고 합니다.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 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이관. 자, 관리할 때 이자고, 이는 이제 옮길 이자, 이사할 때 이자고, 관은 관리한다네요. 관리하는 걸 이전해 주는 거예요. 자, 어디서?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관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인 사항으로 뒀는데, 이거를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면 편한 게, 전국 어디서나 어디 시군구청에 가든 읍면동을 가든 타 지역에 있는 것도 전산정보 처리가 돼 있으니까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천에서도 서울과 발급받을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는 직접 시군구청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돼요. 옛날엔 다 그렇게 가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타 지역 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 저장된 것만 그렇다는 거지, 이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 저장되지 않은 것은 발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직접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해당 지적소관청에 가는 겁니다. 해당 자기가 원하는 부동산,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가 소지한, 토지가 있는 지역에 시군구청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안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관하고 반출을 좀 공부를 해봤고, 자, 공개. 그럼 공개는 어떻게 하냐? 누구든지 지적 공개주의에 의해서 누구든지 지적 사무와 관련된 이런 지적 공부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등본을. 또한 열람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다만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든 직접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가서 신청을 하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발급을 안 해줍니다. 자, 이건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고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거.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은 해당
그 지적소관청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 저장된 그 불가시적 지적 공부죠. 바로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해당 지적소관청에 가지 않더라도 일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합니다만 거기 가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면의 복사라는 게 있는데, 도면의 복사가 바로 이 지적도면을 얘기합니다. 자, 이 지적도면을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일반인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국가기관이라든가, 자, 국가기관. 자, 국가기관에서 필요로 할 때는 도면을 좀 복사해 주시오 하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지적을 측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지적 측량 수행제라고 그러는데, 지적 측량 수행제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적 측량업을 등록한 사람들, 지적 측량업자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대한지적공사입니다. 이거 대한지적공사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공사고, 측량 업무, 측량에 관한 연구를 하는 법인입니다. 그런 지적 측량 수행자, 이 셋의 경우에는 지적도면을 복사 좀 해 주십시오, 복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당 지적소관청에다 문의를 하면, 해당 지적소관청에서 그 문의를 듣고 검토를 하죠. 이게 합당한 요구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합당하면 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사하는 과정에서 도면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은 그때는 복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때는. 자, 이렇게 하고, 이 복사한 도면 항상 이 사람들이 복사 승인을 신청을 할 때 목적을 씁니다. 반드시 어디에 쓰겠다. 그러면 그 목적에만 이 도면을 써야지, 그 외의 용도로는 그 복사한 도면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적도면. 그리고 이제 지적전산 자료라고, 바로 이 지적전산 자료는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포함한 전산 자료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그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그 이용 신청 및, 자, 이용을 하려면 이용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1.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장,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먼저 그 전국 단위입니다. 자, 전국 단위의 그 지적 전산 자료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시도 단위입니다. 시도 단위. 자, 시도 단위의 경우에는 시도 단위의 지적 전산 자료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시군구 단위입니다. 시군구 단위. 자, 시군구 단위의 지적 전산 자료는 바로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자, 3. 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자,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 자, 핵심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자, 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해요. 자, 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신청 시 제출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정리하면, 자, 이제 신청 시 제출 사항입니다. 신청 시 제출 사항. 첫 번째,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자, 목적 그리고 근거. 두 번째는 자료의 범위 및 내용. 범위 그리고 내용. 자, 세 번째는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간 및 안전 관리 대책 등. 제공 방식 등입니다. 방식 등. 자, 이러한 세 가지 등을 다음 이러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제 9강이었고요. 이 지적에 관한 기타 장부 3, 지적 공부의 보관 반출 공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